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11일까지 영동 지역에 최대 60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특히 시간당 100mm가 넘는 국지적 집중호우 가능성도 있어 동해안 전 지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극단적으로 덥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이른바 극한 기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최근 30년 평균값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고 폭우와 폭염, 태풍까지 여름 나기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첫 재판이 지난 8일 열렸습니다. 강원교육계 전반에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신북 항공대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590여 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억 6천여만 원을 오늘 11일까지 지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가고시마 해상을 지나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네,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태풍 이동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극한호우에 이어 찜통더위까지 올여름 대한민국은 이상기후로 인해 말 그대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불청객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는데요. 바로 6호 태풍 카눈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 이동 경로를 보면 태풍 카눈은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대로라면 9일 밤 9시쯤 서귀포 동남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요. 10일 오전 9시쯤에는 경남 통영 북서쪽 약 40km 부근까지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오후에는 충청권을 지나 북상할 예정인데요. 이후 태풍 중심부는 수도권을 통과한 뒤 11일 밤 북한에서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지나는 동안 한반도 전역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초속 15m 이상 바람이 부는 강풍 반경에 포함되는 만큼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드는데요. 초속 15m 바람은 간판이 떨어지고 기왓장이 날아갈 수 있는 정도의 색입니다. 특히 남해안 지역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이 경남 남해안에 가까이 왔을 때에도 태풍의 강도는 강의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의 바람은 기차를 탈선시킬 수 있는 위력입니다. 비도 많이 내리겠습니다. 오는 11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최대 60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대부분의 지역에 100에서 20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특보는 9일 오후 제주도를 시작으로 10일 오후까지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태풍 한반도를 관통할 거란 예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풍 경로와 강도는 바뀔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피해 없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동해안 전 지역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11일까지 영동 지역에는 최대 60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네, 특히 일부 지역은 시간당 100mm가 넘는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하천에는 흙탕물이 가득하고 마을 전체가 온통 뻘밭으로 변했습니다. 시간당 20mm의 기습폭우에 작은 하천이 순식간에 범람했습니다. 마을 입구 다리 교각에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무들이 걸려 마치 댐처럼 변한 겁니다. 물이 거실에 그렇게 이만큼 올라오고 밖에 나오니 이만큼 하면 찼어요. 뜨르게 이만큼 올라오고 저 마다는 내려다보니 못 가요. 그래서 베름 싸고 이래 붙잡고 저로 돌아가고 우리 뒷집으로 이사가. 1년 뒤 다시 찾은 마을은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물길을 새로 정비하고 하천 제방이 넘치는 걸 막기 위해 구조물도 설치됐습니다. 수해의 원인이 됐던 다리는 보시는 것처럼 박스형 교량으로 새로 놓아졌습니다. 그리고 하천 한쪽을 보시면 이처럼 대형 배관을 설치해 빗물이 원활하게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지난 4월 대형 산불의 잿더미로 변한 마을에는 임시주택이 여러 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 야산에는 불에 탄 나무를 잘라낸 뒤 미처 치우지 못해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풍 카눈 북상 소식에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저기 나무가 아직 덜 뺐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이게 강풍에 쓰러질까 봐, 저 전신줄을 저기 칠까 봐 좀 걱정이에요. 저쪽에 저 누사 때도 저기가 물이 넘쳤어요. 저 냇가가. 그래서 저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문제는 영동 일부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됐다는 점입니다. 실제 지난 6일 고성군 간성읍에 시간당 9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저지대 상가와 주택 20여 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원 영동 같은 경우에는 지형적인 영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높은 산과 부딪혀서 강수대가 발달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집중되는 강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돌발적으로도 발생하고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 준비를 하셔야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안 각 시군은 태풍 북상에 따라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동해안 항포구 80곳에는 선박 2,800여 척이 태풍을 피해 대피했고 해경은 안전관리 대응에 나섰습니다. 영동 지역 중고등학교 6곳은 10일 휴업이나 원격 수업을 하고 일부 학교도 개학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태풍 북상과 관련해서 강릉시는 현재 비상근무 체제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읍면동에 배치된 수방제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대 작업 등을 통해 시민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강원지방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11일까지 영동 지역에 최대 600mm에 달하는 폭우가 내리고 초속 35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극한 기후라는 말 들어보셨죠? 날씨가 최근 30년 평균값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덥거나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특히 올여름에는 폭우와 폭염 그리고 이번 태풍까지 정말 극한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극단적인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소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류장에선 연신 물 한 개가 뿜어져 나오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은 휴대용 선풍기로 더위를 식힙니다. 지난달 26일 장마가 그친 뒤부터 약 2주간 강원 지역에는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됐습니다. 홍천의 경우 13일간 폭염이 계속됐고 강릉 12일, 춘천은 10일간 33도가 넘는 찜통더위가 지속됐습니다. 강릉은 최고 기온이 38.4도까지 치솟으면서 역대 두 번째로 더운 날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도 역대급 폭염에 넋이 나간 모습입니다. 더위라기보다는 완전 찜통이지 뭐 이게. 옛날에는 더워도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에 들어가면 금방 시원해지고 그랬는데. 하지만 이런 무더위도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은 강원도를 관통하면서 영동 지역에 600mm가 넘는 물폭탄을 뿌릴 전망입니다. 폭우와 폭염에 강력한 태풍까지 위력을 더해가는 극한 기후로 인해 강원 지역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상어가 포착된 데 이어 춘천 소양호에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녹조가 발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폭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서 지역의 경우 지난 2010년대 폭염 발생일이 지난 1970년대보다 2배 이상 늘었고 영동 지역도 지난 1970년대에 비해 1.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또 강원 지역의 지난 10년간 호우특보 일수는 평년 대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2050년에는 이런 극한 기후 현상이 일상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대비 21세기 중후반에는 약 한 4배 정도의 폭염 일수가 더 커지게 되고요. 집중호우 일수가 현재 대비 한 2.6배 정도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어떤 그 극한 기후의 어떤 발생 강도나 빈도값은 좀 커질 수밖에 없다. 50년 뒤에는 큰 피해를 끼치는 태풍도 지금보다 약 1.5배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극한 여름이 계속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피서지 강원도라는 말도 점차 옛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첫 재판이 지난 8일 열렸습니다. 신 교육감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 전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8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나온 겁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말 신교육감을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신교육감이 불법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 씨와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교육감 당선 시 공직 임용이나 관급 사업 참여를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교육감 측은 이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평생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12년 동안 침체됐던 강원 교육을 우리 아이들의 학력과 인성을 위해서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더 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신교육감 측은 구체적인 부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신교육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향후 정책 추진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기소와 공판으로 인해서 강원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벌어질 것이 우려되고 또 행정 공백이 발생할 것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학부모 단체는 신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원교육수장의 부패 비리 때문에 강원교육이 혼란에 빠지고 더 망가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은 혐의를 인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라! 신교육감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강원자치도의 교육수장이 취임 2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된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춘천시가 신북 항공대 인근 소음 대책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지급 대상은 2022년 기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입니다. 춘천시는 주민 590명에게 1억 6,300만 원을 오는 11일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대학생 2학기 등록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30대 미만의 대학생으로 양구군은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양구군청 평생교육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화천군이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위험지구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최근 화천읍 신읍리 공공임대주택 공사 현장 점검을 마쳤고 산사태 취약지역 250여 곳에 대한 예찬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군은 이번 주 중 태풍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9일부터 화천읍 시내와 화천천을 연결하는 제1에서 3터널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 노인회가 9일 키오스크, 태블릿 PC 활용법 등을 강의하는 디지털 문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도 연합회 임원과 시군지회 회장단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노인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됐는데요. 이날 참가자들은 실제 교육용 기기를 사용해 식당 주문 및 병원 접수, 모바일 쇼핑 이용법, 금융 업무 등을 배웠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아열대 과일인 백향과 재배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33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하우스 2개 동을 조성해 백향과를 재배해왔으며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할 계획입니다.